지금까지 이런 분석은 없었다. 이것은 시공인가 공시인가 주가에 얽힌 속내, 기업 공시의 숨겨진 진실 다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형인의 수상한 공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이제 소개를 들어가야겠죠. 이 구역의 지배자, 이 구역의 넘버원, 이 구역의 수상한 남자, 변형인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피곤, 저 오늘 네. 우리가 목요일이죠? 그쵸? 근데 저 오늘 월요일인 줄 알고 왜요? 자꾸 착각을 하는데 네. 그만큼 장이 조금 이게 실적 발표도 좀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좀 일정 네. 아니었나. 자, 그래서 오늘 월요일인 줄 알고 좀 준비를 좀 착실하게 했는데 그리고 되게 강렬하게 의상 입고 오셨어요. 예, 제가 수요일을 기점으로 조금 저주 아닌 저주를 조금 퍼부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실 이게 저주가 아니라 수요일이 왜 중요했냐면 우리가 이제 변곡점이라고 보는 주가의 어떤 향방이 예측된 시점이거든요. 네. 예측을 했던 부분들은 올해 이 구정이 좀 어정쩡한 시간에 조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은 3월 31일 날 주주총회를 우리가 3월 말에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6주간 전에는 반드시 결산 실적을 우리가 발표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매출액 손익구조 30% 변동된 법인들은 매출액 손익구조 30% 변동 공시를 또 하게끔 되고요. 그리고 한계 기업이 나옵니다. 관리 종목 지정 사유, 즉 가결산 기준으로 관리 종목 지정 사유 또는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되는 법인들은 그 공시를 6주간 전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어닝 쇼크 위주의 종목들이 속속들이 실적 발표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변동성이 큰 장세에 이러한 어떤 사항들이 주가의 조금 상승을 조금 방해하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3월 한 셋째 주에 감사보고서 제출 전까지는 이러한 하락장 또는 조정장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1월 초부터 누누이 좀 이야기를 좀 해왔는데 어떻게 좀 잘 대응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그 기점으로 이번 주에 좀 조정장이 펼쳐질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좀 그래도 하락폭을 키워가면서 하락세가 지금 나오고 있죠. 오전장에서 지금 양 지수가 하락 전환하고 있고 오후장 들어서면서 지금 하락세를 조금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일단은 뭐 어저께 그러니까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대형주들 특히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냈던 종목들이 깜짝 후실적을 좀 내면서 미국의 증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혼조세는 좀 있었지만 나름대로 좀 선방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는데 자, 수요일 기점으로는 지금 어닝 쇼크 종목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사실은 2020년도 이 사업년도 안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이 정말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가는 3,200선을 돌파했던 유동성 장세를 좀 이끌어냈는데 이런 거품들이 지금 빠지는 구간이 아니라 어닝 쇼크, 즉 주가가 다시 적정성을 좀 찾는 자리다. 그래서 3,00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의 이 박스권 행보에서 변동성이 크게 예측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렸고 저는 한 다음 주 이후에 쭉 이제 구정 이후에는 3,000포인트가 좀 붕괴되면서 조심스럽게는 2,900포인트까지도 조금 약간 변동폭이 좀 예상된다. 이게 미국의 어떤 그 경기, 미국의 어떤 주가 급락과 좀 관계없이 우리 장에서도 작년에 좋지 못한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만 올랐다는 거죠. 반대로 공매 세력이 있건 없건 간에 어찌됐던 회사가 정상적인 실적보다 크게 뭐 많게는 50% 60%의 손실을 좀 봤는데 대다수 기업들이 한 30% 미만 정도 매출액 또는 이제 영업 이 수익 부분들이 크게 감소했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실적의 저하가 증시의 하락을 좀 견인할 것 같다라고 좀 정리가 됩니다. 네, 실적 저하에 따라서 일단 좀 지금 변동성 큰 장세도 이어가고 있고 이 변동성 속에서 좀 주가가 적정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그럼 오전장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공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 또 살펴볼 게 있어요. 아, 정말 대표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은데
저희 제이웨이 한번 얘기하고 갈게요. 제이웨이가 어제 실제로 거래 정지가 됐죠. 그렇습니다. 대표님께서 정말 2주 전에 정확하게 제이웨이는 거래 정지가 우려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우려했던 일이 정말 현실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이웨이 어제 공시가 네. 나왔더라고요.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공시를 왜 꼭 읽어야 되느냐. 바로 이런 것들이죠. 한계 기업으로의 예측되는 신호들, 즉 시그널은 공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공시의 정기 보고서를 보더라도 회사의 어떤 우발적인 예측상, 그 다음에 재무의 불안전성에 대해서 나와 있고, 네. 그 다음에 기타 소송 관계까지 모두 자세하게 나와 나와 있는데 심지어 이 한 번을 읽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크게 손실을 보게끔 되어 있는데 잠깐 좀 공시를 보도록 하죠. 네. 자, 2월 3일 어제였습니다. 회사는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이 최종 확정이 됐는데 바로 1월 14일 날 우리가 2주 전이었죠. 자, 회사는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가 있었어요, 이미. 자, 먼저 볼게요. 자, 유상증자 결정을 총 3건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최근 1년간 불성실 공시법인 부가 벌점이 네. 10.5점이었다는 거죠. 네. 즉 높네요. 여기서 4.5점만 초과한다면 네. 바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된다. 네. 근데 지금 이 유상증자 결정 철회 3건은 아마 동벌점 초과해서 그 이상 될 것으로 좀 추측되기 때문에 좀 애석하지만 거래 정지가 예상되기 때문에 보유자 관점에서는 빨리 뭐 차익 실현이 아니라 뭐 바로 비를 피해야 된다라고 좀 강조드렸고 한 2번 정도 저희가 짤막하게라도 제이웨이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다뤄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정확하게 좀 이행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종목 토론방에 좀 우리가 모니터링을 좀 해봐도 뭐 회사가 어떤 벌점부가 이슈 없다라고 좀 믿는 그런 그 투자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애석하지만 공시를 제대로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여기죠. 그렇습니다. 자, 10.5점이었는데 잠깐 보죠. 네. 자, 어제였습니다.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최종 지정되면서 자, 지정일은 2월 4일입니다. 자, 오늘 지정이 오늘이네요. 되는데 자, 부가 벌점이 얼마죠? 10점입니다. 10점. 그래서 총 20.5점. 즉 15점을 초과한 훌쩍 넘네요.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누적 벌점이 15점을 초과한다면 네.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됩니다. 회사는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고요. 네. 자, 여기 주권 매매 거래 정지가 어제 최종됐습니다. 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거래를 정지하겠다. 자, 대상 결정 기한에 대해서 또 안내가 됐었죠. 네. 자, 15일 이내입니다. 즉 2021년 2월 26일. 자, 2월 26일에 대상 여부에 대해서 결정할 것이다. 뭐냐면 2월 26일에 상장 폐지를 의결할 것인지 아니면 죄송합니다. 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법인으로 편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안 될 것인지예요. 편입이 된다면 상장 폐지, 개선 기간 부여, 상장 유지 세 개의 네. 어떤 결정이 되겠죠. 둘, 이건 셋 뭐냐면 중. 네네. 자, 실질 심사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논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2회의는요. 이 누적 벌점을 논의로 하더라도 지금 이슈가 있죠. 자, 지금 현재 4년 연속 영업 손실에 따른 네. 관리 종목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요. 게다가 올해 3분기 재무제표 기준만 보더라도 또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적자를 지금 그렇죠. 실현하고 있네요. 감사 전 재무제표가 제출되는 즉 결산 실적을 공고하는 시점에 영업 손실 공시가 다시 된다면 네. 이 회사는 상장 폐지 실질 사유에. 심사 대상 법인으로 선임되는 겁니다. 네. 즉 5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이 회사는요. 상장 폐지 대상으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이 회사가 거래되게 되는 것은 당분간 좀 어렵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까지는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좀 믿는 거고 회사는 이에 따라서 개선 기간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저희가 2주 전에 이 제이웨이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했는데 대표님 말대로 어제 그 거래 정지가 실현이 되었고 또 오늘 이어서 말씀해 주시기를 거래 정지가 재개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제이웨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크실 텐데 저희가 또 이 부분 계속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점 혹시 있다면 또 댓글로도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공시 종목 또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종목 만도입니다. 이 만도는 어떻게 보면은 범현대 기업으로 한라그룹의 주력 계열사 중 하나죠. 한라홀딩스 중에서 이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업 부분이 인적 분할되면서 설립되었는데 특히 뭐 자동차 샤시 부분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뭐 현대자동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등등 OEM을 또 담당하고 있어서 OEM이 북미 거점에서는 19%나 차지한다고 해요. 근데 이 만도가 오늘 어떤 공시가 나온 거죠? 예, 일단 만도입니다. 네. 지금 바로 어제였죠. 어제 회사가 장 종료 후에 공시가 좀 있었는데 자 이게 모멘텀에 좀 직결되는 공시였습니다. 잠깐 좀 공시를 먼저 보도록 하죠. 자 2월 3일이었습니다. 회사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 증권의 취득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뭐냐면 회사 인수를 결정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자 회사명은 만도헬라 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 우리 상호 보면 네. 만도헬라라고 하면 만도의 자회사로도 보여지죠. 그렇죠. 자 이 회사는 뭐냐면요. 만도가 즉 한라홀딩스가 지분 50%를 이제 출자했고요. 나머지 지분 50%를 독일의 헬라라는 이 회사가 각각 출자해서 만든 독일의 이 자율주행 관련 네. 이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자 전체 매각 금액은요 1,650억입니다. 자 취득 금액은 1,650억이고 자 자기 자본의 10.4%에 해당되는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의 지분 인수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자 소유 주식수는요 276만 주, 즉 100%입니다. 자 100% 자회사로서 만도헬라 일렉트로닉스 회사를 인수해서 네. 사업 간의 어떤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의도로 좀 보여지죠. 자 취득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취득 방법은요 현금 취득으로 나와 있고요. 취득 목적은 만도헬라 일렉트로닉스가 보유한 역량 및 거점을 활용해서 개발, 생산, 영업 등 다수의 사업 영역에서 시너지를 바탕으로 자 키포인트 나옵니다. 자율주행을 포함한 액티브 세이프티 솔루션 대응을 가속화하겠다. 자율주행이요. 영어라 좀 너무 어렵네요. 자 제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냐면요. 만도는 지금 제동장치 그다음에 이 조향장치, 현가장치라고 불리우는 이 자동차 3대 핵심 부품을 전량 현대 또는 이제 기아에 납품합니다. 네. 자 범현대가가 맞죠. 고 정주영 회장의 첫째 동생이 만든 이 회사가 바로 한라그룹입니다. 한라그룹 안에서도 주력적인 이 계열사가 바로 만도인데요. 지금 만도가 지금 우리가 뭐 휘발유차 또는 이 경유차로 불리우는 절연기관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을 거의 뭐 프레임부터 해가지고 다수의 이 장치를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좀 예상되는 이 시장이 자율주행 컨셉카 또는 모빌리티 산업이죠. 자 이제는 하드웨어가 중점이 됐던 자동차 시대에서 이 소프트웨어와 이 차량을 제어하는 기술, 즉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가속화되는 시점인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어떤 2차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한 시점인데 만도가 이와 같은 이 타법인 주식 취득 인수 결정을 통해서 어떤 그룹 간의 어떤 사업 시너지를 좀 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제동장치라고 불리우는 이 3대 이 장치가 제동장치는 뭐 브레이크 그다음에 뭐 정지를 할 때 쓰는 뭐 이게 라이닝 관련된 이 자동차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제동장치를 의미하고 조향장치는 우리가 핸들 돌릴 때 방향을 잡아주고 이게 차축이 움직이고 할 때 관련된 이 부품들입니다. 네. 그다음에 현가장치는 승차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 차 안에 뭐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쇼바라고 불리죠. 쇼바라고 불리는 뭐 차가 덜컹덜컹하는 그 충격을 조금 잡아주는 네. 스프링 휠도 있고요. 자 대다수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기기 장치는 만도가 다 만드는데 우리가 지금 이 프레임에서 자율주행이라는 새로운 시장의 영역에 만도가 좀 사업 방향을 좀 더 네. 새롭게 가져가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만도는요 인수 이후에 해외 거점, 즉 중국과 인도의 시장을 좀 확대해서 이를 바탕으로 북미,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시장을 좀 진출하겠다라는 이제 포부도 밝히고 있어서 지금 오늘 이 결정이 있고 난 이후에 저는 또 주가가 좀 오를 것이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 그렇죠. 이 좀 반대로 좀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죠. 왜일까요? 자, 바로 이제 실적 발표입니다. 어제 실적 발표가 같이 있었는데요. 아, 자, 우리가 예상했던 실적 발표보다 조금 우리가 증권가에서 예측했던 실적보다는 오히려 실적이 좀 더 좋지 못했다. 네. 자, 잠깐 보죠. 연결 기준의 총 매출액은 5조 5,635억입니다. 지난해보다 약 887억. 그러니까 지금 감소한 금액이 나오는데 자, 괴리를 좀 잠깐 보죠. 자, 매출은 7%가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59.4%가 감소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왜 만도에 대한 실적 컨선을 왜 좀 우려를 했냐면 네. 영업이익의 전망치를 1,085억으로 원래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886억으로 좀 영업이익이 직전 사업년도보다는 좀 줄었네요. 더 감소했죠. 네. 자, 이런 역량 때문에 즉 회사의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에 따른 어떤 차량 수주 감소가 이 실적 향상에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네. 자, 이렇듯 우리가 어떤 이 기대감을 갖고 차량이 자율주행차, 뭐 컨셉카, 그다음에 수소차, 전기차로 이어지는 시장의 확대는 예상하고 있지만 이 주식이 주가로서 모두 다 선반영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어떤 내용물은 영업 손실의 폭이 더 늘어났고 커졌고, 네. 단기 순이익의 폭도 뭐 마이너스 89.4%를 기록하는 뭐 어닝 쇼크죠. 이 정도면. 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공시임에도 불구하고 만도의 주가가 오늘 좀 많이 좀 밀리는 그런 현상을 좀 가져왔는데 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도는 이런 새로운 모멘텀을 우리가 기회로 삼아 가지고요. 자, 이를 통한 새로운 실적, 즉 연결 매출이 이제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5조 5,630억 원의 이 매출이 네. 자, 아까 우리가 봤죠. 만도엘라 일렉트로닉스 인수를 하면요. 이 회사가 지금 추정되는 매출액이 잠깐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이 회사의 매출액은요. 작년 기준으로는 한 6,500억을 했습니다. 자, 신규 매출이 여기다 붙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는 것은 만도의 실적적인 어떤 성장 전망은 2021년도에 더 밝다. 보다 본격화될 것이다. 그리고 2021년도, 즉 올해죠. 올해 1분기를 지나서 코로나19의 어떤 팬데믹 현상이 좀 극복되는 시점, 네. 즉 실적의 경기 민감성이 좀 살아나는 그 시점에서는 만도도 점진적 실적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뭐 주가가 기대감을. 낙폭 과대가 되는 그 시점에 조정시 적극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제니제니님이 채팅창에서 궁금했던 만도라고 달아주셨어요. 네, 제니제니님이 궁금하셨던 만도 저희 대표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비록 어닝 쇼크 때문에 오늘도 좀 주가 흐름은 좋진 않지만 향후 또 실적 기대감 등 실적적인 면에서 좀 좋은 호재가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도 추천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만도 살펴보셨고요. 또 시청자분들 저희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아니면 뭐 궁금한 공시 종목 있으시다면은 남겨주시면 저희 대표님이 또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살펴볼 종목은요. 동방성기입니다. 이 동방성기도 어제 전날이죠. 3일 공시가 나왔는데 실적 공시네요. 그런데 이 공시가 좀 감소하고 전년 대비 매출액도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감소하고 좀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네요.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감사 보고서에서 확인까지 될 경우 관리 종목 지정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대표님? 그렇죠. 일단 뭐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네. 공시를 먼저 볼게요. 자, 네. 어제였습니다. 자, 타이틀만 봐도 어마무시합니다. 내부 결산 시점, 관리 종목 지정 또는 저는 사실 이 공시 참 이게 이 타이틀을 좀 자꾸 바꾸자라고 생각하는 좀 무서워요. 일인인데
관리 종목에 지정되는 거냐 아니면 네. 여기 뒤에 상장 폐지 사유 발생. 자, 우리가 제일 주식하면서 제일 무서운 단어가 바로 저 상장 폐지죠. 상장 폐지입니다. 네.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가치가 현저히 쪼그라들면서 네, 소위 뭐 주식이. 개털되는 겁니다. 그쵸. 자, 이게 가장 무서운 건데, 자, 동방성기는 상장 폐지 사유 발생된 건 아니고요. 자, 실적상의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매출액은 직전 연도 8.8% 감소한 215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3억이죠. 자, 13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전기보다 8.3%가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역시 적자로 돌아서면서, 자, 적자의 폭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더 늘지도 않았고 작년과 좀 비슷한 규모의 이 적자를 기록했는데, 자, 근데 왜 갑자기 내부 결산 시점에 관리 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느냐? 자,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자, 회사 잠깐 하단에 보죠. 네. 자, 우리가 관리 종목에 지정되는 사유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자본 잠식이 있을 경우 또는 최근 3, 4년도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 단어 어렵죠? 어려워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이익. 자, 이 마이너스 10억이요. 자본 총계의 절반을 넘어가면 50%를 초과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잠깐 보죠. 자, 자본 총계가 얼마였죠, 여기? 277억입니다. 네. 근데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은 얼마죠? 10억이죠. 자, 여기에 마이너스 우리가 나누기 2를 하더라도 한 135억 원을 초과하는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요건에서는 해당이 없는 거죠. 네. 자, 다음 보죠. 자, 여기 나와 있죠. 최근 3, 4년도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률 50%는 모두 초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이유일까요? 자, 최근 4개년도, 사업년도에 영업 손실이 나면 우리가 뭐 들어가죠? 관리 종목. 관리 종목입니다. 자, 잠깐 좀 내용 좀 나왔네요. 네, 나와서 사유가 보죠. 나왔네요. 자, 이게 자막이 좀 가려져가지고. 네. 조금 자, 더 위로 올려볼까요? 자, 보입니까? 네, 보이죠? 네, 잘 보입니다. 자, 4개년도 연속 영업 손실을 낸 겁니다. 자, 우리가 관리 종목 지정서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본 잠식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최근 3, 4업년도에 법차선 50% 초과가 2개년도 해당될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최근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될 경우. 네. 아까 제이웨이 같은 경우는 몇 년 추정되죠? 5년이 5년 연속이면 됐죠.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들어가는 겁니다. 네. 자, 동방성기는 내부 결산 시점에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있다라는 공시가 바로 내부 결산 시점 관리 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 사유 발생 등으로 이제 공시를 하게 되는데, 네. 주가가 어제 하한가 오늘도 변동성이 큰 낙폭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동방성기는 이거예요. 상장 폐지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공포 장세, 공포를 준다는 것은요. 주식 거래 정지가 돼서 상장 폐지가 되면 보유하고 있는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공포감 때문에 투자의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월 중순부터 3월 셋째 주, 크게는 넷째 주까지는 주권의 어떤 조정 장세가 좀 예상되는 측면이 바로 이런 점들입니다. 동방성기는 일단 공시상으로만 봤을 때는요. 감사보고서가 이대로만 나와준다면 그냥 관리 종목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상장 폐지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회사는 반기부 검토 보고서에서요. 적정 의견을 냈어요. 자, 내용을 좀 볼게요. 네. 자, 검토 의견. 우리는 검토 결과상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불공정한 내용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자, 내용이 자, 그럼 우리가 유추 해석을 한다면 반기 검토 보고서에서는 적정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기말에 어떤 회사 이슈가 나빠질 수는 없다. 즉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이 조선업의 전반에 이 타격이 예상됐었는데 이로 인해서 실적 악화가 아무래도 관리 종목 지정 사유로 반영되면서 이런 투심이 크게
반영되는, 즉 투자의 이탈 심리가 이제 반영되면서 주가가 뭐 한 이틀간에 걸쳐서 잠깐 보죠. 뭐 한 45% 정도 좀 하락해 보이는데, 와, 이틀간. 자 오늘 뭐 낙폭을 크게 보더라도 오늘 뭐 1910원까지 뭐 좀 하락했던, 네. 아니죠, 여기죠, 1800원대까지 하락을 했었던, 자 주가가 이런 어떤 단기 악재로 인해서 이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감은 있지만 아직 상장 폐지를 결정할 만큼의 어떤 공포장을 예상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반기 실적이나 반기 검토 보고서 상에 어떤 중대한 문제가 좀 있었다면 네. 이러한 예측을 우리가 좀 적용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 현재는 관리 종목 지정 우려로만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큰 낙폭 과대에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 동방선기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너무 조마조마하실 것 같은데 어떤 투자 관점을 추천드릴까요? 일단은 조금 죄송합니다만 네. 지금 동방선기는 기업의 원래 본질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었어요. 잠깐 내용 보죠. 자, 우리가 일봉상으로 잠깐 볼게요. 자, 2020년도에 일봉상 기준으로 보더라도, 자, 여기죠. 자,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을 초래했던 3월의 연중 최저점, 요 구간을 논외로 하고 평균 이평선을 우리가 요 구간 1,800원으로 봤을 때 회사가 단기 주가가 이만큼 상승했어요.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이 있었죠. 자, 이 상승의 원인이 뭐였느냐? 바로 가덕도 테마입니다. 자, 회사는 4년 연속 영업 손실을 낼 만큼 실적이 완만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했다는 거죠. 자, 가덕도의 신공항 관련 테마로 엮이면서 동방선기가 한 주가가 3개월 만에 한 5배 정도 이제 상승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러한 투심, 묻지마 투심이 좀 반영됐는데 실질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관리 종목 지정 우려까지 가미가 되면서 상승폭을 크게 다 반납하는 자리까지 왔는데, 자 주가는 요 구간이죠. 예측 금액은 한 1,600원. 자, 우리가 시작 때는 이 기점을 1,800원으로 봤는데 이미 네. 상승폭을 다 반납한 거예요. 그 이틀 만에. 그러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묻지마 투자식이 왜 위험한가라는 관점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자, 지금 단기간에 이 고점 형태를 갖고 있는 이 테마성의 이 수급 물량은 충분히 소화돼야 되는데 지금 뭐 거래량을 보더라도 충분히 소화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온 거래량만큼 토해놓은 이 거래량이 없다는 없네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조정은 더 불가피하겠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상장 폐지까지 염두하는 것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3월 초에 이 감사 보고서의 어떤 진행 여부를 한 번 더 보고 네. 한 번 더 종목 재점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방선기의 신규 매수 관점은 금지, 보유자 관점에서도 상장 폐지를 뭐 우려하면서까지 급매 또는 뭐 버려야 되는 주식이다라고 뭐 오버하는 거는 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동방선기 상장 폐지까지 아직 우려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3월 초에 감사 보고서가 진행이 된다면 다시 짚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마지막 종목도 살펴볼게요. 바이넥스 대표님이 가져오셨는데 이 바이넥스는 최근에 화이자,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관련주로 묶였죠. 코로나19 백신 CMO 위탁 생산 업체로 분류가 됐는데 바이넥스가 게다가 우리나라 부산에서 본사가 있고 공장까지 부산에 있는 제약회사네요. 때문에 이 백신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바이넥스 주가가 요동치고 있어요. 또 최근에 이슈가 GC 녹십자하고 MOU 업무 협약도 체결을 했죠. 바이넥스 또 좋은 소식 호재로 지금 공시를 들려줬나요? 일단 이것도 모멘텀에 좀 관련 깊은 공시인데요. 자,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어떤 공시를 볼 때 조금 뭐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는 그런 공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공시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잠깐 공시를 보도록 하죠. 자, 신규 시설 투자 등입니다. 공장 짓는데 뭐 투자한데 끝. 이렇게 본다는 얘기인데. 맞아요. 자, 이 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야 됩니다. 자, 이와 유사한 공시는 바로 작년에 첨보가 있었습니다.
첨부도 1,500억 원의 막대한 자금을 통해서 이 캐파, 즉 이 생산성의 증대를 위해서 공장의 어떤 설비 또는 신규 투자를 좀 진행하게 됐는데, 자, 바이넥스도 마찬가지죠. 신규 시설 투자 공시를 했습니다. 자, 금액은 383억, 자기 자본의 한 23%에 해당되는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잠깐 네. 내용 볼게요. 투자 목적은 제약 설비 생산을 확장하겠다. 자, 투자 기간은 2월 2일부터 내년 3월 10날입니다. 즉 2022년도 3월 10일까지 공장의 캐파를 좀 더 늘리겠다. 넓히는 네. 그런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즉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공장의 신축 공사를 통해서 공장을 추가로 더 증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잠깐 내용을 보죠. 자, 투자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장림동 소재입니다. 자, 본사는요, 바이넥스의 본사는 부산에 입지를 해 있는데, 자, 동부지에 신축 공장을 짓겠다. 그 다음에 기투자된 토지 취득된 이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금 뭐냐면 부산에 땅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캐파를 키워야 되는데 바이넥스 입장에서는 이 충북 오송에 바이오 단지에 새롭게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인천 송도에 케미칼 공정을 좀 더 증설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네. 내부적으로는 부산에 신축해서 새로운 땅에다가 공장을 좀 더 383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통해서 공장을 짓겠다. 총 투자 금액이 383억입니다. 자, 여기 기간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연장 기간이 없다면 내년 3월에 준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바이넥스는요, 57년, 좀 60년 정도 된 업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우리가 이름으로 들어봤을 때는 신생업체 좀 같아요. 신생업체 같은 바이오 회사 아니냐라고 네. 생각을 할 텐데요. 자, 과거 상호가 바로 이 회사 과거 상호가 1957년도에 이제 설립된 순천당 제약이라는 이 회사명으로 갔다가요. 네. 2001년도에 이 바이넥스라는 상호로 변경하면서 현재에 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넥스의 이런 이 결정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캐파를 늘린다는 건 어떤 의미죠? 많이 증설하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생산량을 늘리겠다. 그렇죠. 그렇다면 뭐가 들어오죠? 자금이 들어오겠죠. 돈이 들어오는 거죠. 네. 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장도 짓고 여기다 설비를 넓히는데 항상 제가 이 퀘스천 의문 마크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어떠한 회사든지 그냥 공장부터 져놓고 물건 파는 회사 없습니다. 그렇죠. 수주를 다 받아놓고 나서 네.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확정된 매출, 확정된 수주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받을 수 없죠. 그렇죠. 해놨는데 기껏 공들여서 설비 투자 다 해놨는데 수주가 없으면 망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상 흐름은 383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으로 공장을 증축하는데 여기에 어떤 것이 좀 들어올 것인가,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이 어떤 것이고 이게 실적으로 이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자, 답은 나와 있죠. 2022년도 3월에 공장을 집니다. 앵커님, 네. 그러면 이 매출 언제부터 나올까요? 2022년 3월에 공장을 지으니까 2022년 상반기부터 나오지 그렇죠.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잘 생각하신 거예요. 3월에 공장을 지면 4월부터는 시생산을 하죠. 네. 그래서 아마 반기 보고서 안에는 초도 매출이 잡힐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공장 가동 시기에 맞물려서 뭐가 나오죠? 매출. 수주 계약이 미리 나올 거 아니죠. 아. 자, 2021년도가 기대되는 바이넥스라는 겁니다. 자, 2021년도 상반기, 즉 1분기부터 어떤 확정된 수주 계약이 좀 있을 것이다. 최근에 GC녹십자와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자, 이 내용에 우리가 냄새가 많이 나는 대목이죠. 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어요. 공장도 짓고 있습니다. 네. 뭐 지을까요? 생산을 즉 GC녹십자에서 외주 생산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자, 캐파에 따른 어떤 공정 증설도 해야 되고 여기에 맞는 규격 시설, GMP 시설도 좀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 인증 사항들을 다 거쳐서 실적까지 이어진 흐름이라면 2021년도에 성장성을 갖고 있는 바이넥스가 2022년도부터는 조금 더 새로운 공장을 통해서 설비 내지는 캐파 향상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힌트가 바로 이 신규 시설 투자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회사는요 지금 창립 이후에 원래 연매출이 200억 정도 있었는데 올해도 1,500억 원대로 지금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잠깐 차트 볼게요. 네. 자, 바이넥스가 최근 우리가 뭐 일봉상 이 평균 금액으로 보여주는 10,000원이라고 치고 네. 2차 영역대가 뭐 15,000원. 자, 10,000원에서 15,000원까지는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좀 봤을 때 바로 요 구간입니다. 요건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봤을 때 주가가 이렇게 주가가 1차 상승 그다음에 2차 상승의 원동력이 됐던 건 아까 우리 앵커님이 짚어줬던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 위탁 생산에 됐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백신이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제로 소멸 관점으로 인식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견고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죠. 25,000원대. 자, 뭐냐면 실적이 받쳐주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기대감으로 반영됐던 주가의 흐름은 1차, 2차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자, 기대감의 반영, 그 다음에 기대감이 다시 상실되는 구간인데 요 구간이 깨졌느냐? 아니라는 거죠. 자, 뭐냐면 실적이 뒷받침해주고 실적이 따라와준 구간이라면 바이넥스의 새로운 어떤 성장 모멘텀인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매출 계약이 늘어난다면 주가가 점진적으로 여기서 더 상승할 수 있는 추세 형상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바이넥스를 항상 조정시 재매수 관점으로 좀 중장기 관점 포트도 괜찮다고 보는 겁니다. 성장을 완연하고 CMO, 즉 위탁 생산 이 잔고는 늘어날 것이다. 공장 캐퍼가 늘어나고 있는 이만큼에 대한 수요 측이 반드시 기대가 된다. 우리가 선취매 전략으로 가야죠. 자, 내년 하반기, 올 하반기에 수주가 이미 진행되고 주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사봤자 의미 없습니다. 자, 이런 캐치, 신규 투자에 따른 기대치를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적용해서 자, 이 회사가 이평선 이탈이 된다면 좀 매수하겠다. 자, 여기입니다. 자, 25,000원을 우리가 1차 매수가로 잡고 25,000원 부근에 도달됐을 때 주식을 조금씩 사모아서 중장기 이상의 포트 구성, 즉 2022년도 연말까지 우리가 한번 수익 실현을 하는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와, 바이넥스가 이제 신축 공장을 완공할 거다 내년 3월에 그 공시로 저희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성장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에 2022년 연말까지 중장기 관점으로 좀 저점 매수도 하고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제 공장이 증설함으로써 성장 모멘텀이 확실해졌죠. 뭐 CMO 생산량도 늘 거고 또 지금 실적으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으로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바이넥스까지 종목별로 공시를 살펴봤는데 오늘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표님. 예,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시 하나하나에 정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또 설명도 해주시고 하나하나 짚어주셔서 너무 또 저도 이렇게 배워가는 시간이었는데 시청자분들도 댓글 달아주고 계세요. 행복조아님도 저점 매수, 제니제니님도 저점 매수 명심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저점 매수 의견 주셨던 부분 만도 이제 댓글 달아주셨는데 네, 저희 오늘은 여기까지 수상한 공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보시면서 시청자분들도 궁금한 점, 뭐 공시 궁금한 점, 종목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대표님이 또 열심히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수상한 공시도 여러분 많이 시청해주세요.